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지재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올리면서 지재권 관련해서 계속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이유도 제 입으로 뭔가 어떤 임시방편적인 얘기를 해봐야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임시방편들은 이미 검색 조금 해보시면 대응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전문가들을 불러서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좀 찍고 좀 신빙성 있는 말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제 유튜브를 좋게 보시고 연락을 해주신 변리사님이 있으셔서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리사 일과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사업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김성윤 변리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잘생겼죠. 저 처음에 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네. 아유, 과찬이십니다. 변리사에다가 잘생기기까지. 그리고 키도 되게 크십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투자를 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것들을 하시죠? 방금 제 소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변리사로는 이제 10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변리사 일만 하다가,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장사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네, 진짜로 물건을 팔아보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장사를 오프라인에서 하기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매장, 오프라인 매장도 구해야 되고, 물건도 다 사입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인터넷을 딱 보고 유튜브를 보는데, 이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매장도 없어도 되고 물건도 재고도 안 싸도 되고 너무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를 알게 되고서 그렇게 제가 이제 위탁 판매부터 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온라인 셀러를 하시고 변리사 일도 하시는. 그죠? 네,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위탁 판매를 경험하신 변리사님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최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셀러들의 마음을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저도 경험을 되게 많이 하고 어려운 점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리사 일을 하면서 느꼈던 지재권과 진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지재권은 정말 이게 그 현장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게 뭔지 너무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뭔가 대리인의 입장이었는데 진짜 사업자로서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물건 하나 소싱할 때마다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지재권이. 그래서, 이게 되게 다른 셀러분들도 지재권 되게 어려우시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현장 경험이 있으신 변리사이기 때문에 들을 수 없는 정보를 저는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뭐,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 채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초보 셀러들은 일단 이 지재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뭐 특허를 얘기하는 건지 상표권은 또 뭐고 도대체 디자인은 뭐 어떻게 걸리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지재권에 대한 좀 용어나 큰 맥락에서 정리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재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만 봤지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지재권은 그냥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어떠한 물건을 팔 때 이거를 한 사람만 판매하게 해주는 국가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권한이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이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는 뭐 3가지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특허라고 부르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상표권이라고 부르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디자인권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이 3가지가 다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일단 첫 번째 특허는 아마 살면서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특허 하니까. 어떤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만약에 특허를 등록받았을 때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나만 팔 수 있게 해주는 권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볼펜이 하나가 있는데 소리가 나는 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가정했을 때.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특허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볼펜 종류 중에 소리가 나는 모든 볼펜은 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권리인 거죠. 특허가 사실상 지재권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정도로 범위가 되게 넓기 때문이라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디자인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디자인권은 이렇게 생긴 볼펜의 모양을 등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볼펜을 나 혼자 팔 수 있게 해주는 권한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특허라고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얘는 권한이 좀 좁죠. 얘는 딱 요것만 내 거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게 바로 상표입니다. 예, 상표. 일반적으로 뭐 삼성, LG 이런 브랜드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그런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서도 상표가 등록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상품명에 키워드를 넣을 때 쓸 수가 없게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 검색 유입으로 물건이 판매가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상표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물건 하나를 파실 때 기능성, 그 다음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거를 등록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지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도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위탁셀러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근데 수 없어요. 네. 저는 받아들이기를 그거는 하나의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말고는 크게 내가 뭐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검색하면서도 약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왜 특허 출원도 있고 특허 등록도 있잖아요. 그렇죠. 단계가, 네, 그죠? 네, 네. 특허 등록 신청을 했는데 또 누락이 되고 실패가 되고 그냥 특허에 올려놨다가 결국은 최종 등록이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전화로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 번만 찝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뭐 위탁 판매할 때 가지는 여러 가지 리스크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가 이제 지적권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허든 상표든 디자인이든 모두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먼저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등록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일단 제가 정의를 좀 내려드릴게요. 출원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신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등록을 받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야 권리가 생기는 건데 그냥 등록을 시켜주지가 않고요. 우리나라 특허청이라고 하는 기관에 계시는 심사관님이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시켜줄 수도 있고 등록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것들만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사실 권한은 없어요. 근데 왜 그 말씀하셨던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요. 실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출원하고 나서 등록하기 전에도 권리 행사를 일단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일단 경고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허용하냐?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는 이 사이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내 거를 카피해서 팔고 있다. 그랬을 때 경고를 지금 이때 딱 하게 되면요. 나중에 등록이 만약에 됐을 때 소급해가지고 이날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경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등록도 안 됐는데 왜 나한테 내용증명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겁을 주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데 법적으로는 신청만 해도 바로 경고를 날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등록이 안 되면 사실 이 경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딱 받았는데 문서를 보시면 이게 현재 출원 중인지 뭐 등록 상태인지를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인터넷에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번호를 한번 넣어 보시면은 지금 나한테 경고를 한 사람이 등록 권리자인지 아니면 출원만 되어 있는 상태인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거에 맞게끔 좀 대응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약간 그 법적인 현재 지위가 다르니까 대응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받으셨을 때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도 자세하게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든든하시죠? 저도 굉장히 든든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직접 좀 시연을 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영상이 한번 나가고 기회가 되면은 제가 대표님하고 협의해서 직접 시연하는 영상을 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권리사가 과연 어떻게 찾는지 여러분들이 찾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 법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냥 따라만 하셔도 꽤 많이 걸러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뭐 조회수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컨텐츠로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재권 관련해서 피해를 입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의뢰가 들어오니까 이 경우의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의 수를 이 사례별로 조금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위탁 아니면은 이제 사입을 조금씩 시작하시고 계실 거예요.
일단은 두 가지는 사실 우리가 뭐 유통적인 구조가 다를 뿐이지 그냥 소비자 기준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냥 물건이 올라와서 판매가 되는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지재권이 적용되는 방식도 거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파실 때 내가 파는 물건에 뭐 특허나 상표나 디자인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들을 반드시 좀 검토를 원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위탁은 아무래도 이미 누군가가 물건을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보통 상세 페이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위탁하시는 고객 셀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주시는 문의가 바로 저작권 쪽이에요. 그 저작권의 이슈가 어떤 거냐면 그 공급사 쪽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의 저작물,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거나 동영상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저작권에 침해가 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도매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우리 많은 셀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믿고 그대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공급사는 하나인데 셀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100명, 1000명이 이렇게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저작권자가 이 공급사한테 여러분 경고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에 물건을 팔고 있는 우리 셀러분들한테 내용 증명을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님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느 날 이게 한 100개씩 들어오면은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한 10몇 개 상담을 하고 왔는데 거의 10몇 개 중에 80%가 다 동일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다 위탁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 이미지를 가져다 쓴 거예요. 당연히 우리 셀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매 사이트가 써도 된다고 해서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지금 현재 그 도매 어떤 위탁 시장에서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실 앞으로의 좀 도매 시스템이 좀 개인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 대표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또 좋은 방안이 조만간 또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 이제 컨텐츠를 보시면 위탁 도매 사이트가 종류가 크게는 프로세스별로는 두 가지가 나눠지죠. 뭐 중개몰이 있고 자체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중개몰에서는 아까 그 이미지에 대한 뭐라고 하셨죠? 저작권. 저작권에 대한 컨트롤이 아무래도 자체 도매 사이트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사를 일일이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자체 도매 사이트도 하나도 결점이 없냐? 그럼 무조건 안전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자체 도매 사이트 저희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진을 직접 스튜디오에 가져와서 다 찍어서 상세 페이지를 다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을 하지만 이 제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검색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100% 검수를 해서 저희도 올리고 싶지만 간혹가다 실패를 해서 올라간 게 디자인권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관련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이 제품을 공급을 중단해달라. 보통 디자인권은 그렇게 유예를 좀 주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내용 증명이 바로 안 날라오고. 네, 조금 줍니다. 네. 근데 그 내용 증명이 바로 날라오는 건과 그냥 이렇게 유예 내리세요. 뭐 마켓에서 뭐 며칠 동안 뭐 대답이 없으면 삭제하세요. 이렇게 유예를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있나요? 그게 왜 그런 거죠? 아, 사실 큰 차이는 아니고 그 권리자님이 좀 선하신 분이냐 좀 악하신 분이냐의 차이인데 방금 이제 우리 대표님 케이스는 좀 그래도 착하신 분들을 만난 편이에요. 그렇죠. 유예를 주는 분들은 그냥 경고만 해서 이제 해결하는 분들이고요. 조금 더 이제 어떤 그 강력하신 분들은 이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강력한 분들은 바로 고소를 날립니다. 예. 그래서 대표님 그래도 그동안 좀 선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천만다행이다. 사실 이것도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닌데 맞아요. 저희도 좀 진지하게 찾아보고 저희 직원들 2명이 전담해서 계속 상품을 올릴 때마다 찾아보고 있지만 한 번씩 이렇게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이 또 디자인권이 검색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 제품을 전체를 찾는데 요 빨대 투입구에 대한 부분이 특허가 있어요. 요런 특정 부분에 대한 특허까지 모두 다 검수하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어렵죠. 네. 사실 어렵죠. 네. 변리사들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셀러분들이 하시기에는 너무 어렵죠, 사실.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지금 이쪽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변리사 같으신 대표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그렇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셀러들이 고스란히 혼자 알아보고 혼자 감당해야 되는 모든 목들이고 사실 초보 셀러들은 전화하기도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뭐 변리사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 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금액이 많이 나올까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표님 운영하시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2부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번 1부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변리사 대표님께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고 2부에 그럼 이런 플랫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컨텐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온라인 쇼핑몰 쪽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받아도 무대응하면은 그냥 넘어간다. 약간 이런 썰같이 풀어지는 것들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한 2년 전에 법이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딱 그런 걸 받으셨을 때 보시면은 그게 여러분 전부 다 증거로 남게 됩니다. 상대방한테는. 요게 이제 엄청난 꿀팁이죠. 상위 셀러들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어떤